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3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350원 하락해서 13,2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2.57% 하락했습니다. 자, 주말 동안 미국에 대한 그런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게 이제 수주 기회가 날아간 것이 아닌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그 관련 원전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올랐습니다만 나머지는 대체로 좀 약 하락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외 가격을 보시면 13,300원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거래가 조금 붙어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상승 마무리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기술적인 분석보다도 먼저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십 분 전에 소식이 나왔고요. 어제도 이제 영상으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지만 드디어 이제 공식화되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원전 수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13년 만에 이제 거의 수주를 확정 지은 것 같이 좀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 2기라고 생각했는데 40조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규모가 총 4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APR 1400, 한국 APR 1400이고요. 부지는 폴란드 포옹트누프 쪽이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의 J파크, JE파크, 그 다음에 PGE,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계획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울지, 자금 조달과 소요 예산과 예산 공정표를 어떻게 할지 이제 계획을 하겠다라고 오늘 협의서를 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이제 이날 서울 여기 중국 더 플라자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제 폴란드 부총리가 방한을 했죠. 그래서 장관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폴란드 전력공사와 추진하는 퐁트누프 프로젝트에 원전 협력을 양국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얘기가 많이 오간 것 같고요. 한수원과 제팍, PG 3개사가 폴란드 수도 바르사바에서 서쪽으로 240km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APR 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그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PR 1400에 대한 모델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6기, 그죠? 정부 주도로 이제 6기가 추진된 이후에 또 이제 민간 주도로 이렇게 또 추진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리한 구지를 선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PR 1400에 일단 2기에서 4기라고 하는데요. 최대 4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원전을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늘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와 이제 방산 협력도 했기 때문에 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깊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력을 홍보를 했고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그런 폴란드 내재화를 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좀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방산에 이어서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계약서에 체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오간 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내용이 오간 것을 보았을 때는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폴란드 퐁트누프의 한국형 원전 2기에서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양국 협약서에 APR 1400이라는 단어가 명시가 되었고 폴란드 부총리까지 방문해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사실상 이제 13년 만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6시 이후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내일은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좀 뭐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좀 도배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수주 실패라고 좀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또 완전 180도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만큼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네, 기술적인 분석 진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도 사실 뭐 2.5% 정도 크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달고 여전히 이제 저점 라인을 올려가는 그런 수렴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선을 넘지 못한 채로 계속 저항을 좀 받았지만 사실상 고점도 모여지고 저점도 보여지는 약간 수렴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한 시점에서 오늘과 같은 저런 이제 수주 소식, 수주와 마찬가지인 그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내일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양봉이 길게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21선이 위로 들기 시작하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상 바로 이제 쭉쭉쭉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바닥 라인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이 21선을 타고 올라갈 것인지 뭐 그것들은 우리가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는 네, 추세 전환을 해서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횡보를 좀 보았을 때는 항상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는 적어도 50% 정도는 주가가 좀 반등을 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그 정도까지 충분히 단기간에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좀 그런 가시적인 수주 소식들 그런 것들이 좀 들려오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다려오던 그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실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런 확정 소식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그런 원전에 대한 협력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사실상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제조 기술이 사실상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특히 주기기를 단독으로 제작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분명히 이제 1400에 대한 그런 수출 금지라든지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특허를 많이 내놓은 상황이고요. UAE 바라카 원전도 약간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뭐 기술 자문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지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양자가 네,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그 웨스팅하우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기사를 직접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6월에 방한을 해서 사장단이 이제 직접 그 한수원과 한국전력 사장단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원전의 그런 공동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방을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이제 본인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본인들이 수주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원자로 제작이라든지 그런 기자재 쪽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식으로 2차분을 이제 주는 쪽으로 좀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그렇게 협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또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의 그런 중간 선거라든지 미국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생각했을 때 1차분은 미국으로 주고 2차분을 또 이제 한국으로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프랑스 이렇게 3파전으로 경쟁 구도로 하되 결국에는 수주를 했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런 한미 공동 수출에 대한 명분으로 원전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내일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주가가 어디까지 지금 반등을 할지 내일 또 사실상은 실망을 줄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바닥 라인을 다지고 있고 저점 라인을 올리고 있는 그런 그런 추세고요. 여기서는 항상 이제 21선이 꺾였을 때, 21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갔을 때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중에 미리미리 이제 분할 매수를 해 두었다면 편안하게 이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사실상 뭐 2만 원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3,250원으로 오늘은 마무리했지만 이번 주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은 오늘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오늘 투신 25만 주, 보험 10만 주, 연기금이 또 1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계속 기관 투자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와 이제 그죠? 금요일과 목요일은 매수가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금융 투자의 매수 물량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딱히 의미 있는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로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기금 투자자, 투신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일도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매도를 진행을 계속 하는지 아니면 이런 추세에 대한 흐름이 바뀌면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투자자가 또 공격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를 시작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수급은 지켜보자. 지금은 크게 뭐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도했다라고 해도 주가가 많이 눌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매수 세력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 그래서 내일 거래량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13,000원대에서 자리를 좀 오래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바닥은 다진 것 같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기술적으로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자로 공매도 잔고는 또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1240만 주에서 1195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한 50만 주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일 공매도 거래량도 계속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사실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쇼커버링 할 수 있는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계속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는 것이, 이미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그들의 이제 고점 영역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좋지만 이 공매도 세력은 내려가는 게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양쪽에 고점이 있을 거거든요. 저점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수익 구조상으로는 고점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늘리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쇼커버링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지금은 좀 정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과 같은 저런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는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잔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차잔고도 지금 체결 상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뭐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뉴스 상으로는 사실 뭐 상위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는 2,890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차잔고도 지금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공매도와 대차잔고는 뭐 머물러 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지금은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 외국인 투자자 물량이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은 49,000주, 당일 물량은 51,000주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었고요. 외국인 보유율도 11.69%입니다.
그래서 11%대에서 계속 후반대 지금 진입을 했고 거기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분 자체가 지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붙었을 때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이제 끝나고 올라갈 만도 한데요. 내일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중요한 소식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폴란드에 대한 그런 원전 수주가 거의 이제 사실상 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렇게 단독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노형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모델이 정해진 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오가는데 얘기가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MOU, 기술적인 MOU 체결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 부총리가 방문할 만큼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원전 해체 전담 연구소를 또 착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원전 건설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해체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설 시장에 우리가 촉각을 두고 계속 주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전 해체 시장도 분명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체 시장의 중요한 부분은 수명이 다 된 원전 안에 이제 핵연료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해체를 대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핵연료봉에 대한 그런 후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사선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원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조심해서 건설을 하듯이 해체를 할 때도 차곡차곡 순서대로 그렇게 매뉴얼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연구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는 정부와 그 다음에 다른 기관들로 인해서 돈을 이제 3,130억 정도를 형성을 했고요. 그걸 투입을 해가지고 준공을 2026년 목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이제 3년 뒤에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년 중에는 이제 중수로 해체 기술 연구원도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부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국내 첫 원전 해체 전담 연구소 건설에 착수를 했다.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울주군에서 원전 해체 연구소 착공식을 갖고 원전 해체 기업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하고요. 부산과 울산 경계에 있는 부지에 원전 해체 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은 이제 산업부와 한수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뭐 부산, 울산, 경북, 그 다음에 경주시 등 이제 그런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같이 금액을 마련해가지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식 이후에 이제 원전 해체 기업 간담회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 산업협회 등이 참석해서 산업부가 올해 말에 발표할 원전 해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해체연구소가 원전 안전한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국내 이제 원전도 수명이 다하는 원전들이 이제 차곡차곡 나올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한 10기 정도가 이제 수명을 다할 것인데요.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향후 이제 10년 안에는 그래도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해체를 성공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도 이제 마련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이 위험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는 하나 그 원자력 발전소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전이 있다, 이런 기술력에 대한 R&D라든지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한 진전이 분명히 있고요. 그 중심에는 빠지지 않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이제 2022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두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서 목표가도 이제 제시가 되었었고요. 17,000원 가량 지금 목표가를 잡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란드에 대한 수주, 그다음에 해상풍력, 그다음에 대형 원전, SMR 이런 신사업도 계속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매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예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고, 주가는 사실 이런 분석과 좀 반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아주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한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 대장주라고 또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원자 주기기에는 원자로와 그다음에 증기 발생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원전 산업은 한수원이 발주를 하면 설계는 한전기술이 하고요.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 단독으로 진행하고요. 보조기기는 기자재 업체 등이 생산하고요. 핵연료 공급은 한전 원자력 연료 등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하는 밸류체인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설계, 그다음에 주기기 공급,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그다음에 핵연료 공급, 이렇게 총 4가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기기가 상당히 이제 기술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원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원전 대장주라고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점에서 원전 주기기 제작사는 1980년대 이후로 M&A 과정에서 통폐합이 되었고, 원전 주기기 생산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 포함해서 6개 국가로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 국가를 대비했을 때 주기기를 아주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고 국가도 별로 없다. 그래서 뭐 해봤자 이제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 프랑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일본이겠죠. 그렇게 6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이외에도 가스터빈, 원자력, 해상풍력, 담수 설비, 에너지 사업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고요. 가스터빈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수주권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해상풍력도 이미 제주 해상풍력 단지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 건설에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담수 설비는 지금 사우디 쪽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주 큰 수주권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들려올 수 있는 그런 네옴시티 수주권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수주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는 원전 해외 수출인데, 가시적으로 기대되는 원전 수출권은 폴란드, 그 다음에 체코, 사우디, 세기권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소식은 폴란드에서 2기에서 4기 정도 민간 원전을 한수원과 이제 유력하게 그렇게 모델 검토를 시작했고요. 1400 모델이기 때문에 규모는 최대 40조까지, 사실상 우리나라 단가로 치면 40조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2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크게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한울 3, 4호기에 들어가는 원전 주기기, 신한울 3, 4호기 들어가는 주기기만 하더라도 2조 5천억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도 지금 4기까지 나간다면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라는 점. 네, 5조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5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기가 나간다면요. 그만큼 이제 비중이 아주 크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코도 이제 3기까지 발주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사우디도 2기 검토 중이지만 이미 이제 향후 10기까지 늘릴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수주권에서 저 원전이 또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히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한 가지 궁금해 하실 점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원자로를 증기, 발생기, 뭐 원자로를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이 캐파라고 있죠. 그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생산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그 정도가 이제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반기 보고서이긴 하지만 내일 이제 실적 발표죠. 그래서 내일 정도에 3분기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내일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이제 반기 보고서로 좀 이제 같이 본다면 여기 생산 능력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에 대한 생산 능력을 보시면 58기, 59기, 60기가 이제 올해고요. 그래서 반기는 3,500 메가와트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7,000 메가와트까지 1년에 생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7,000 메가와트면 1,400 메가와트급 모델을 1년에 5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 정도 캐파는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추후 원전 수주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이 캐파도 아마 늘리는 것을 두산에너빌리티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두산 그룹 전체에 인재 채용을 좀 보았을 때는 원자력 관련 경력 채용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차분히 내일 시장을 또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하루에 또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하는 가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분히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때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목표는 박스권 회복이죠. 원래 구조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요.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상승을 좀 했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1%, 코스닥이 1% 이렇게 양 증시가 오늘 상승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원전 증시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일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증시에 대한 반등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은 오늘 이제 좀 올라가지고 1,428원. 그래서 환율은 아직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이전과는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환율 추세와 그다음에 증시가 바닥 없이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제 증시도 내릴 만큼 내렸고 안정화를 맞이할 만큼의 그런 시기가 왔다. 그리고 이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시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추가 악화되는 상황보다는 이제는 그런 악화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4.06% 여전히 이제 높게 유지는 됩니다만 4%대에서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그 발표할 수 있는 FOMC 이 금리 인상분을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도 좀 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지만 확실히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을 형성을 하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이제 저점 라인을 높이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원전 쪽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사실 지금 지난 주말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없고요. 차분히 그냥 애도를 해주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네,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조의를 표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